네, 이정민 훈장입니다. 오늘 교재 8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데이터를 사전에 입력을 했습니다. 78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글자들은 가운데 정렬하고 숫자들은 오른쪽 맞춤을 들어가서 쉼표살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블럭 잡아서 우리 홈 탭에 있는 쉼표살 찍어준 거죠. 안 그러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쉼표살 찍어주면 딱 해결되거든요. 예. 자, 우리 86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문서 자동화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이름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 정의. 뭐야? 이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는 거죠. 이름을. 이름 정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름 정의. 그러니까 셀은 엑셀에서 셀들마다 셀에 주소가 있어요. 그렇죠? A의 첫 번째 셀, B의 첫 번째 셀하고 셀에 주소가 있는데, 셀의 주소로 계산 작업을 하고 처리를 하고 다 합니다. 아마. 그러나 불편할 때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에 우리 은평여성인력급여센터에 물건을 하나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몰라요. 그러면 택배 보낼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소를 모르면 못 보내잖아요. 근데 여기 이름이 있잖아.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을 알려주면 찾아오기 쉽죠. 그렇죠? 예. 예전에 저 시골에 어느 우체부 아저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다른 곳에서 이렇게 우편물을 보내나봐, 어르신이. 근데 주소를 모르시니까 뭐 무슨 동은 알겠는데, 면은 알겠는데 거기에 뭐 마을회관 뒷집 이렇게 보낸대요. 그럼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알아서 마을회관 뒷집으로 배달해 준대. 주소는 몰라도. 예. 그러니까 담배가게 옆집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그러면 셀에도 이름을 정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거지. 셀에도 이름을 정의하자. 셀 하나에 이름을 정의할 수 있고, 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름을 정의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개나리반 그러면 애들이 예 하고 오잖아요. 누구 부르기 싫으니까 개나리반 하면 온단 말이에요. 유치원에서. 그게 이름 정의한 거예요. 각각의 이름도 있지만 그룹의 이름을 정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요게 코브라잖아. 코브라의 1, 2, 3월의 판매 현황이잖아요. 얘는 뭐죠? 1월이죠. 얘는 2월이죠. 이건 3월이죠. 자, 그러면 1월의 합계를 어떻게 구합니까? 는 썸 주소를 알아야 쓰잖아. 주소.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래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합계가 나와요. 근데 매번 셀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 여기가 A의 첫 번째인지 D의 다섯 번째부터 D의 19번째까지인지 이 셀 주소를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힘든 거라. 그러니까 얘는 1월이야. 얘는 2월이야. 얘는 3월이야. 라고 이름을 정해주면 쉽지 않겠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블럭 잡아보세요.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 980, 1020, 1270이라고 하는 셀을 블럭을 잡고요. 요 상단에 보면 이름 상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현재 D의 다섯 번째 셀을 제가 시작으로 드래그 했기 때문에 현재는 D의 다섯 번째 셀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곳이 있거든요.
셀의 이름을 주소를 보여주는 곳, 여기를 이름 상자라 그래요. 여기를 클릭하고 코브라라고 쓰세요. 코브라. 엔터를 탁 치면 이제는 D의 5번째, E의 5번째, F의 5번째, 얘네 3가지의 이름이 코브라라고 이름이 등록됐어. 그래서 코브라 모이세요? 그러면 네 하고 온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는썸 코브라. 엔터를 탁 치면 알아서 답이 나와. 아까 그 3개를 코브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해요. 는 여기 수식에 가서 평균을 계산하고 싶으면 평균. 뭐의 평균? 코브라. 그럼 코브라의 평균이 돼. 자, 이쪽에다 띄워놓고, 붙여 쓰지 말고 띄워놓고, 이번에 개수를 구할 거야. 개수. 숫자 개수를 구할 거야. 얘네들이 껌뻑거리는데 여기다 코브라 이렇게 쓸 거야. 코브라. 엔터를 탁 치면 3건이야. 3건. 그렇죠. 코브라 3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요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얘는 이름이 뭐라고 들어가야 될까? 멜란지. 그러면 얘는 심플워크고 얘는 블랙스톱이고 얘는 르베르닌인데 이게 항목이 5개니까 망정이지 500건이 나오면 500번 이름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힘들죠. 이름을 어떻게 한꺼번에 정해질 수는 없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한꺼번에 이름을 딱 정해 주는 거야. 그런데 한꺼번에 이름을 정해 주기 불편한 게 뭐냐면은 얘네들의 이름을 워커라고 하고 싶은데 워커 바로 왼쪽에 있는 거로. 근데 워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그럼 얘도 워커고 쟤도 워커면 싸움 나거든. 그러니까 상품명은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 입력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 거야. 요렇게 블럭을 잡으면 얘네들은 1월이고 여기는 2월이고 여기는 3월이니까 1, 2, 3 요거 이름으로 들어가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요렇게 이름 블럭을 잡으시고 수식이라는 메뉴 가셔서 수식, 저 꼭대기에 수식에 가시면 자동학계 우리 하던 거 있었잖아요. 거기 중간에 정의된 이름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를 이름으로 지정할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첫 행이니까 1월, 2월, 3월 얘네들을 이름으로 정의해서 980부터 1900 요 5개는 1월이라고 정해주고 1020부터 1780 5개는 2월이라고 정해줄 겁니까? 이렇게 하시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라 하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다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자동학기를 눌러 가지고 아까 1월이라 그랬잖아요. 1월 아까 이름 정해진 1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에러가 나요. 1월은 에러가 나. 아까 1월을 그렇게 정의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요 이름 상자 옆에 화살표 있잖아요. 눌러보시면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나 보세요. 1월이 밑줄 1월이라고 들어갔죠? 밑줄 1월이라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자동학기를 눌러가지고 밑줄 1월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밑줄 1월. 그러면 답이 나오는데 그럼 왜 밑줄이라고 들어가야 되냐 이거야.
이름을 정의할 때 규정이 있어요. 규정. 이게 우리 책에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적어 드릴게요. 첫 번째, 문자로 시작한다. 단 밑줄 있죠. 밑줄로 시작 가능하다. 그리고 빈칸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문자, 숫자,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첫 글자는 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말이나 영어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1월이라고 하는 건 숫자잖아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서 밑줄이 들어가. 밑줄. 여기 밑줄로 시작이 가능하게끔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정의할 때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얘네 이름은 뭐로 정해줘야 될까? 아까 심플워크라 그랬죠? 근데 심플워크가 빈칸이 들어갔잖아요. 빈칸 집어넣으면 안 돼. 심플워크 붙였으면 되지. 우리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보세요. 요렇게 블럭을 잡고 요렇게 블럭을 잡고 이름 정의를 누를 거예요. 86쪽에 보시면 여기 코브라, 멜란지, 심플워크서부터 르베르니까지 블럭을 잡고 나서 정의된 이름 그룹에 있는 이름을 정의하는 것, 이걸 누르래요. 그럼 이름을 뭐로 정해줄 거냐 라는 거죠. 이때 뭐라고? 상품명이라고 적자 이거지. 상품명. 요 위에 있는 글자로 확인을 누르면 얘네 이름은 이제 상품명이라고 된 거예요. 상품명 뭐이세요? 그러면 네 하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름을 잘못 정의하잖아요. 여기 보면 상품명이라고 클릭을 하면 5개가 블럭이 잡히고요. 아까 멜란지 그러면 3개가 블럭이 잡히고요. 3월이라고 클릭을 하면 5개가 블럭이 잡혀요. 이름을 정의했단 말이야. 근데 이 이름 정의된 건 여기서 못 건드려요. 못 지워. 변경이 안 돼요. 여기에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각각의 이름이 정의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을 가지고 난 1월이라고 안 하고 싶어. 월 1일 하고 싶어. 그럼 변경 눌러서 편집 눌러서 얘를 월 1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밑줄 1월이라고 쓰기가 불편하면 월 1이라고 쓰고 월 2, 월 3 하고 일일이 고칠 수는 있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해서 봤을 때 이름을 정의해 주려면 1월, 2월, 3월이라고 쓰는 것도 불편한 현실이고요. 여기에 심플워크라고 하는 거를 써야 되는데 이 구분란이 끼어들어가는 바람에 얘를 만약에 제가 없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없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이렇게 블럭 잡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선택형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하면 첫 행 코브라 1월, 2월, 3월 판매 왼쪽 열 코브라, 멜란지 이렇게 이거로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얘는 블랙스톱이 되고 알아서 얘는 르베르니가 되고 이건 알아서 합계가 된다고. 얘는 어차피 밑줄 3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이 여기 다 정의됐어요. 이렇게 알아서. 근데 심플워크는 어떻게 됐어요? 빈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플워크부터 한 칸 떨어지진 않아. 그래서 여기 심플 밑줄 워크로 나와. 심플 밑줄 워크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했으면 이름 정의하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얘가 있었잖아 중간에. 그런 바람에 아주 불편하죠. 근데 제가 되살렸잖아요. 제가 삭제한 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름은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정의하고 나서 구분을 입력하는 방법도 좋고, 이 구분 때문에 불편하면 얘를 삭제한 후에 이름 정의하고, 되살리면 삭제된 거는 되살아나니까 이름 정의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평균을 클릭할게요. 평균. 뭐의 평균? 합계. 합계가 뭔데? 얘네들이 합계잖아. 그쵸? 합계는 얘네들이 합계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얘네들이 평균이 나오는 거죠. 이 셀 주소가 G의 5번째부터 G의 9번째,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멜란지에 합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는 여기다 자동합계에다가 합계 구해가지고 여기다 멜란지라고 쓰면 멜란지 합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까는 멜란지가 요거만 멜란지였는데 합계까지 껴버렸죠. 그렇죠. 이름을 정의할 때 잘못 정의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멜란지가 요렇게 합계는 빼고 들어가야 되고, 코브라도 빼고, 합계가 빼고 들어가야 되는데 합계를 포함한 것가 찍혔으니까 더블로 들어간 거지 답이. 그럼 이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르베르니도 편집에 들어가 가지고 G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 F까지 가야지. F까지 가게끔 고쳐야 돼. 요렇게 일일이 고쳐야죠. 그렇죠. 불편하지. 에이 몰라, 이름 관리자에다 다 지울래나, 이름 정의한 거 다 삭제할래, 삭제하고 다시 정의할래, 한꺼번에 블럭 잡고 다 삭제해버릴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얘예요. 야, 밑줄 1월이 뭐니? 합계가 뭐야? 합계? 멜란지 합계를 구하라는데 멜란지가 너 아니? 멜란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호적을 파버렸거든. 그러면 다시 요거를 멜란지라고 다시 정해주면, 멜란지라고 이름을 정해주면 이제 멜란지 이름이 등록돼 있으니까 아 얘가 멜란지였구나 하고 알아듣겠지. 야, 합계의 평균이 뭐, 합계가 뭐냐? 합계. 아 얘가 합계야. 얘가 걱정하지 마.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요 위에 거로 이렇게, 그럼 아 합계가 요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지. 1월은 뭐야? 요게 1월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름을 다시 정의해 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해봐야 이름을 정의해서 쓰는 게 편할지, 보편적으로 이름 정의를 잘 안 해요. 있는 셀만 가지고 그냥 쫙 계산해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언제라든 내가 합계에 대해서 뭐를 계산하고 싶어. 그럼 합계 셀을 모르잖아요. 셀 주소를 모르잖아요. 근데 합계라는 이름이 정해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할 때, 그러려고 이제 이름을 정의하는 거고, 평상시에 이름 정의를 잘 안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8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요렇게는 이름을 뭐로 정해주자? 상품명으로 정해준다 그랬죠? 요렇게 5개. 그냥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요렇게 블럭 잡아도 돼요. 그래서 이름을 정의해주면 왼쪽 열은 빼고 첫 행만. 그러면 얘네 이름은 구분이고 얘네 이름은 상품명이고 요 윗글자로. 그럼 상품명이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있겠고, 그렇죠? 예. 책에는 여기에 뭐를 쓰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상품명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이제 상품명이 들어올 텐데, 이 상품명에 이 상품명 중에 뭐가 하나 나오게끔 하고 싶은 건가 봐요. 상품명이 뭐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 이게 내가 거래하는 데니까, 내가 운영하는 가게니까 상품명이 뭐뭐인지 알겠지만,
새로운 종업원은 어떨까요? 이 상품명이 5가지인지 5,000가지인지 모르잖아. 여기다 그냥 엉뚱하게 나이키 이렇게 검색하면 어떡해. 나이키라는 상품이 없잖아요, 우리 가게에는. 그것도 문제라. 우리 회사는 부장이란 직책이 없어. 근데 부장님 그래. 알고 봤더니 부장님인 줄 알았대. 제일 직책이 높으신 분을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팀장님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또 팀장 제도가 없는데 팀장님 해. 모르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신입사원들은 몰라. 우리 회사에서 거래하는 물품이 뭔지, 직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아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상품 거래하는 내용은 뭐뭐 있다고 알려줘야 되고, 직책은 뭐뭐가 있다고 알려줘야 혼동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가 뭐 이만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만큼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테두리 선을 좀 그려볼 겁니다. 테두리 선을 이렇게 하나, 테두리 선 하지 말고 색깔을 하나 넣어볼까요? 은은한 색깔을, 약간 은은한 것도 없네. 그냥 노란색 칠할게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상품명을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코브란지 그렇죠? 코브란지 모르잖아요.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자, 그러면 블럭을 잡고 데이터 탭에 와 보세요. 데이터 탭. 저 꼭대기 데이터 탭.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처음에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연결, 정렬 및 필터,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유효성 검사. 얘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또 3가지가 있죠? 그 중에 유효성 검사 다시 위에 거 누를 겁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값이라고 써 있어요. 모든 값으로 써 있으니까 내가 거기도 코브라를 쓰든 나이키를 쓰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거를 뭐로 바꿀 거냐면요, 목록으로 바꿀 겁니다. 목록. 그럼 목록은 몇 가지가 나열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원본란에다 클릭해 놓고요, 왼쪽에 있는 상품명이 있는 데 있잖아요. 5개. 얘를 블록을 잡으면 상품명이었구나 얘가 하고 는 상품명으로 바뀔 거예요. 그냥 상품명만 쓰면 안 돼요. 는 상품명이라고 써야 돼. 아니면 그냥 이쪽에 있는 걸 드래그 하시면 되고. 87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목록으로 바꿔놓고 중간 그림에 동글뱅이 1번에 설정에 가서 동글뱅이 2번에 목록을 선택하고 동글뱅이 3번에 보니까 는 상품명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는 상품명이라고 써도 되고, 왼쪽에 있는 이 상품명 5개 있잖아요. 코브라부터 르베르니까지. 얘를 블럭을 잡아주면 얘네 이름이 상품명이었으니까 알아서 는 상품명이라고 들어가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는 확인 눌러봅니다. 그러면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화살표가 옆에 생겨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고르면 돼. 이렇게 고르면 돼.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고 쓰면 어떻게 돼? 오류가 나. 예, 오류가 났습니다 하고 삐비빙 하고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아디다스 이러나요? 잠깐만, 스피커 소리가 나나? 이렇게 잘못하면 에러가 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보세요. 여기 성별란을 입력하라는데, 성별란을 입력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성별을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합니다. 남자, 남성, 어떤 사람 수컷,
수컷은 빼고. 그러면 남자 성별만 세 가지가 나오면 안 되죠. 성별을 입력하라 했더니 성별이 6가지가 나와. 남, 여, 남자, 여자, 남성, 여성.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야지. 그러면 여기다가 성별을 입력하려면 유효성 검사에 가서 마찬가지로 얘도 뭐로 바꾼다? 목록으로 바꾸고 원본란에다가 여성, 남성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잖아. 남자, 여자로 할지 남여로 할지 여성, 남성으로 할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정해주시면 되니까 컴마로 구분하면 돼요. 이거냐 저거냐. 예,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만약에 여자라고 쓰면 어떻게 돼? 결혼하겠지. 여자라는 목록은 없었잖아. 여성이냐 남성이냐라고 써있던 거니까.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깔끔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88쪽 한번 보세요. 88쪽.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상품명을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블랙스톱인지 심플워크인지 아니면 뭐 르베른인지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틀리지 않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얘 이름이 코브라였다며. 코브라. 이거의 이름이 코브라고 요거의 이름이 멜란지고 요거 이름이 심플워크고 이렇게 이름을 정의해주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정의해줘야 되나? 얘 때문에 속색이는데 얘를 일단 삭제해버릴까요? 얘를 삭제해버리고 요렇게 블럭 잡고 요렇게 블럭 잡고 홈에 가서 수식에 가서 선택면에서 만들기 누르면 첫택 왼쪽열 해가지고 만들면 돼요. 선택 왼쪽열. 그럼 얘가 상품명이고 어차피 아니다. 상품명이 또 바뀌었다. 아이, 얘가 상품명으로 들어갔네. 그럼 다시 요렇게 블럭 잡아서 상품명을 다시 바꿔줘야지. 그래, 요거는 상품명이 되고 요건 상품명이 되고 요건 1월이 되고 밑줄 1월, 밑줄 2월, 밑줄 3월. 그래서 요거는 코브라, 요거는 멜란지, 요거는 심플워크, 여기는 블랙스톱, 그 다음에 르베르니.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삭제된 건 어떻게 되면 돼요? 되돌리면 되살아나거든요. 위에 보면 화살표 왼쪽 오른쪽 넘어가는 화살표 있죠? 그걸 돌리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사람도 이러면 좋겠어. 딱 넘어졌어. 아야 피가 나네. 되돌려. 그러면 안 넘어진 상태로 돌아오면 되잖아. 아, 이러면 좋은데. 주식 투자해놓고 아차 그럼 되돌리기 그러면 탁 이러면 참 좋은데 사람 세상에서는 안 돼요. 컴퓨터 세상에서는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름이 보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여기다가 자동합계 눌러가지고 뭐라고 쓴다? 코브라 이렇게 쓰면 코브라 합계가 나오는 거고 이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다 써볼까? 자동합계 눌러가지고 이번에 평균은 뭐라고 쓴다? 멜란지. 멜란지가 아까 요거 3개잖아요. 그렇죠? 예. 멜란지의 평균이 딱 나온단 말이야.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정의하기 쉽게끔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89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좀 어려운 함수를 하나 적용해 줬어요.
이름을 정해 줬거든요. 되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코브라예요. 여기까지가 아니구나. 요거 코브라, 요건 맞고, 여기 코브라, 요거는 이름을 정해주지 않았죠. 요거만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요거만 책에서는. 우리는 요거를 코브라라고 정해주고, 이걸 멜란지라고 정해주고, 그걸 한 것뿐이고, 책에서는 그거에 상관없이 요거만 상품명을 이름을 정해준 겁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여러 개를 안 했죠. 책에서는 요 하나만 했어. 하나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이름 정의하는 여기 지금 아까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 해놨잖아요. 여기 나머지 줄 얘는 유효성 검사에 가서요, 모든 값으로 되돌리면 돼요. 모든 값으로 되돌리면 이제 아무거나 써도 되고요. 아무거나 써도 되고, 여기 색깔은 지우기로 가서 서식을 지우면 색깔은 또 지워져요. 여기 첫 번째만 이름을 바꿔 쓰라고 한 거지. 첫 번째만 이렇게 골로 쓰게끔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야. 왜? 여기다가 합계를 구하고 싶은가 봐. 합계를. 요 멜란지를 딱 클릭하는 순간 멜란지 합계가 나오고, 여기 코브라를 딱 선택하는 순간 코브라의 합계가 나오고, 요거 그렇게 나오게끔 자동화 시스템을 하게끔 해보자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 있는 거 다 제가 지워버리고, 이것도 다 지워버리고, 여기도 다 제거해 버릴게요. 깨끗하게 다 제거해 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면 얘를 전체 선택해서 처음에 클릭하고 쉬프트 키 눌러서 마지막을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되거든요. 그리고 삭제해 버릴 겁니다. 싹 삭제해 버릴 거예요. 이름을. 그럼 이제 이름이 등록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겁니다. 요렇게 블럭 잡아서 요렇게 블럭 잡아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누르고 첫 행, 즉 상품명이란 이름으로 등록되게끔 확인. 그러면 이제는 상품명이라는 이름 하나만 등록된 거예요. 요거 요렇게 여기까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B의 네 번째에는 상품명이라는 글자를 복사해서 I의 네 번째에다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뭐를 할 거냐면요, 아까 데이터에 있는 유효성 검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얘를 목록으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원본란에다가는 는 상품명. 는 상품명 쓰기 힘드시면 이쪽에 있는 코브라부터 르베르니까지를 블럭을 잡아주면 자동으로 는 상품명이라고 들어갈 겁니다. 확인. 그럼 이제 여기다가 상품명을 선택할 수 있게끔 바뀌는 거죠. 그렇죠? 아까는 여러 개를 했는데 지금은 하나만 한 거예요. 하나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쓰든지 합계라는 걸 복사해서 하나 붙일 거고요. 여기다가 테두리 선을 뭐 더 두르시던 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테두리 이렇게 두르셔도 상관없습니다. I의 9번째 셀에 지금 책에 적혀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책에 89페이지 꼭대기에 있는 걸 한번 입력해 볼 겁니다. 는 V lookup 가로 열고 I의 5번째 셀 콤마 B의 5번째부터 G의 9번째 콤마 6
컴마 false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썼어요. 이렇게. (89페이지) 꼭대기 보시면은 는 VLOOKUP 괄호 열고 i의 다섯 번째 컴마 b 다섯 번째부터 콜론 g 아홉 번째까지 컴마 6 컴마 false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이 false 대신에 0 써도 돼요. 0 알려드릴 거니까 무슨 말인지는. 지금 갑자기 그냥 합계 구하고 평균 구하는 함수를 하다가 갑자기 참조 영역을 찾는 VLOOKUP 함수가 퍽 나왔어요. 지금 덧셈 뺄셈 공부하고 있다가 갑자기 미적분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함수인데 책에 또 나왔으니까 또 그냥 넘어가긴 그렇고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B의 다섯 번째 셀서부터 C 아홉 번째 셀 영역이 있죠? 여기 이 영역이 있잖아요. 여기 이 영역의 첫 번째 항목을 이용하여 여기 이 중에 첫 번째 항목이 상품명이죠? 그렇죠. 이 블럭의 첫 번째 항목이 상품명이잖아요. 네, 첫 번째 항목 이게 상품명이잖아요. 그렇죠. 이용하여 상품명이 입력되면 여섯 번째 항목이 뭐죠? 여기 6이라고 써 있잖아요. 6. 그러니까 상품명이 첫 번째, 구분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합계죠. 합계. 여섯 번째 항목인 합계가 출력되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VLOOKUP이. 그런데 뒤에 false라고 써 있잖아요. false. 그러니까 코브라라는 상품명을 입력을 하면 나올지 몰라도 나이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나이키는 우리 회사 상품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에러가 난다고. 여기가 만약에 나이키야. 나이키. 근데 나이키가 아니라 여기 르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만약에 나이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르벤이라는 상품이 없잖아 지금. 그러면 이 르벤이라는 상품이 없으니까 에러가 나야지. 르벤이라는 상품이 있으면 답이 나오겠지만 그게 false예요. 상품명 중에서 반드시 일치하는 경우에만 결과를 출력하라는 그런 의미가 뭐다? false라는 뜻이에요. false. 자, 그럼 VLOOKUP은 뿅 봐라 이거죠. 네가 원하는 걸 찾아봐라 하는 건데 이 V는 vertical lookup이라 그래. vertical. 베란다에 걸려있는 vertical. 세로.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상품명이. 만약에 이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품명이 지금 가로로 되어 있죠. 이때는 HLOOKUP을 써야 돼요. 얘는 왼쪽에 상품명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세로로. 그러니까 VLOOKUP을 쓴 거예요. VLOOKUP을 쓴 거고 얘는 상품명이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horizontal lookup이라 그래서 H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야 돼요. 이때는요. 안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우리 문제는 HLOOKUP이 아니라 VLOOKUP 함수를 쓰는 기능을 물어본 거니까 여기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 상품명이라고 적혀있는 B 다섯 번째 코브라부터 합계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게 상품명이거든요. 상품명. 코브라, 멜란지, 심플 워크 이런 데 있는 여기 상품명이라는 게 아예 다섯 번째 셀에 르벤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참조해서 가져와라. 근데 그래, 르벤이에 해당하는 구본을 가져올 건지 르벤이에 대한 3월달 금액을 가져올 건지 합계 금액을 가져올 건지 합계 금액을 가져올 거래.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니까 여섯 번째 항목을 가져와라. 여섯 번째 항목을 가져와라. 그래서 6이라고 쓴 거예요. 만약에 이걸 5로 쓰면 어떻게 될까? 3월달 게 나오겠지. 자, 여기다가 5라고 쓰면 5. 그러면 3월달 게 나온단 말이에요. 3월달 게. 얘를 4로 쓰면은 하나, 둘, 셋, 2월달 게 나오겠죠? 178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를 6을 쓰니까 여섯 번째 항목인 합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를 코브라로 바뀌면 코브라에 해당하는 합계가 나오는 거고, 멜란지 누르면 멜란지에 대한 합계가 나오는 거고,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에러 나지. 상품명이 아직 없으니까 에러가 나겠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내가 블랙 스톱 하고 눌러주는 순간, 아하, 거기에 있는 합계 하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꾸며주는 기능이에요. VLOOKUP이나 HLOOKUP은 엑셀 관련된 자격증에서도 난이도가 이제 있는 좀 함수예요. 왜냐면 보세요. 이 안에 컴마가 4가지 들어있잖아요. 4가지가. 보통 합계 구하시오 그럼 블럭 한번 쫙 잡으면 끝이야. 한 번에. 근데 얘는 4번을 써야 돼. 4번. 그 구조가 복잡한 거지.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지우고 다시 는 V, L, V하고 L 딱 썼더니 여기 보이죠? 이때 얘를 더블 클릭하면 흉하고 자동으로 완성돼요. 다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lookup value가 뭐냐, 테이블 어레이가 뭐냐, 컬럼 인덱스 넘버가 뭐냐, 레인지 루컵이 뭐냐 하고 4가지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잽싸게 어디를 간다? FX를 누르는 거예요. 저 위에. 그럼 설명서가 딱 떠. 아까는 우리가 그냥 마구제비를 입력을 해봤지 않습니까? 어거지로. 는 VLOOKUP 해가지고 괄호 열고 뭐 여기 있는 거 클릭하고 블럭 잡아서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니까 는 VLOOKUP을 쓰고 이제 설명서를 열어봐야죠. 설명서. 이때 요 위에 FX라고 된 저 아이콘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이 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배열의 첫 열에서, 배열이 뭐야? 아까 여기 코브라부터 합계까지 된 얘들 있죠. 얘들. 얘가 배열이야. 얘가. 이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게 얘죠. 그 첫 번째 해당하는 게 요거 블랙스톱 아닙니까? 여기 얘를 바꿔가면서 쓸 거잖아요. 이 값에 따른 어떤 거를 가져온대요. 그래서 lookup value는 뭐냐면 이 표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첫 번째 코브라인지 멜란지인지 심플워크인지 하는 그 첫 번째 첫 번째 칸에서 찾으려는 값이 뭐냐? 블랙스톱이다 이거죠.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네가 테이블 어레이예요. 그럼 테이블은 뭐고 어레이는 뭐냐 이거지. 테이블은 뭐고 어레이는 뭐냐. 테이블은 표고 어레이는 한 동네를 어레이라 그래. 한 묶음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말고 한 곳에 몰려 있는 애. 그게 많던 적던 간에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애를 어레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표지, 표. 그러니까는 지금 이 표 중에 첫 번째가 요 글자가 껴 있어야 돼. 코브라인지 멜란지가.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뭐냐면은, 자, 블랙스톱에 해당하는 걸 찾았어. 그럼 블랙스톱에 해당하는 등산화를 가져올 건지 870을 가져올지 2670을 가져올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상품명이 첫 번째고 구본이 두 번째인데 합계가 여섯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항목을 가져와라 그러고 한 거잖아 아까. 그래서 6을 쓴 거예요. 6. 얘는 1부터 6 사이에 써야죠. 7은 없지. 표가 6칸 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지, 블랙 스톱을 찾아야 되는지, 블랙 스완을 찾아야 되는지. 블랙 스완이라는 상품명은 또 없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걸 찾으려면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를 쓰래. false. 근데 컴퓨터에서는 이 false가 거짓이거든요. 거짓. 얘를 0이라고 불러요. 컴퓨터는 거짓이 0이고 거짓이 아니면 다 참이에요. 0, 1 둘 중에 하나 씁니다. 거짓 그러면 false라고 쓰기, 5글자 쓰기 귀찮으시면 0. 그 다음에 true를 사용할 때는 써야 되고 안 써두면 true가 된다는 뜻이고 생략할 수 있는 거고, 이때 1 써도 되고. 근데 우리는 여기다 0을 써라 이거죠. false라고 들어갔네요. 1 쓰면 true라고 들어가고 0 쓰면 false라고 되는 거예요. 여기에 2670이라고 뜨네. 얘를 안 쓰면 값이 안 나와요. 여기 값이 아직 안 나왔잖아, 느리. 근데 여기다가 false라고 딱 쓰는 순간 2670이라고 딱 뜨거든. 여기 블랙스톱에 2670. 그럼 확인 누르면 오케이, 답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코브라로 바꾸면 코브라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멜란지, 그럼 멜란지에 해당하는 합계가 알아서 나오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우시는 이 VLOOKUP은 어떨 때 많이 쓰는 거냐면 조회할 때 쓰는 거예요. 조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래하는 상품 이름을 검색해보면, 상품 이름을 검색하면 그 상품 이름서부터 들어있는 표 안에서 원하는 항목을 출력해 줄 수 있는 거죠. 사원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원번호에 해당하는 해당 사람의 연락처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학번을 입력하면 그 학번에 해당하는 학생의 성적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회하려는 값이고 조회 대상이 되고자 하는 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함수는 쉬운 거는 아니에요. 좀 복잡한 함수인데 뜬금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설명을 드리긴 드렸는데 아마 멍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강력한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90페이지 보시면은 국가별 수입 현황 해갖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책을 한번 보면 되죠. 뭐 미국이라는 거를 검색하면은 미국의 평균값이 나오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평균은 5번째 항목이겠네. 그렇죠. 5번째 항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시트 2번을 클릭해서 밑에 시트 2번을 클릭해서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대략 그 네 번째 줄서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BT2 12, BT3-40, MP2 게시,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다가 국가명이 나오게끔 여기다가 잡아줘야 돼요. 여기. 그러려면 얘네 이름을 뭐로 바꿔야 된다? 아까 여기 데이터에 가서 정정. 수식에 가서 이름을 정해야 된다 그랬죠? 뭐로? 국가란 이름으로. 첫 행. 그 다음 여기 가서는 뭐를 한다?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하라 그랬죠? 목록으로 바꿔서 는 국가. 그럼 여기서 이제 국가 명칭이 골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이용해서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답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지금 얘네들의 이름이 국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고 위에다가 국가 이렇게 써도 되고, 책에서는 이렇게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만들기 눌렀단 말이야. 그래 놓고 이렇게 요거다. 이름 정의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미국이라고, 국가라고 쓴 거죠. 그렇죠. 국가를 쓴 거잖아. 아니면 여기 국가라는 글자부터 시작을 하면은 첫 글자가 국가니까는 얘를 기준으로, 즉 요 5개, 여기 5개 이름이 국가가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국가에 있는 5개 나라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목록에 가서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쓰셔도 돼요. 근데 이 고생을 왜 하냐고. 여기 아까 있었잖아. 이렇게 국가라고 지정해 줬잖아. 국가라고 지정 안 돼 있어도 블럭만 잡아주면 5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는 국가라고 쓰자라고 한 거죠. 그럼 이제 이 중에 하나가 나오게끔, 다른 건 안 나오고 여기다가 인도 이런 거 입력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에러 나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입력이 되게끔. 그러면 이제 이 독일에 해당하는 평균을 출력할 거니까 여기다 무슨 함수를 쓰자? vlookup 함수를 쓰자라고 한 거죠. 그럼 는 vlookup. 자, 다 쓰기 싫으니까 첫 글자만 쓰고 나서요, 글자를 쓰다가 보세요. 마우스 잡으려면 귀찮거든요. 이때 탭키 누르시면 돼요. 탭키. 키보드 왼쪽에 탭키 누르면 알아서 완성이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마우스를 잡아야 되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찾는 값이 요 나라죠. 요 나라. 어디에서 이 나라가 들어가 있는 명칭이 여기서부터잖아. 여기 미국, 일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평균까지는 잡아줘야지. 평균까지. 얘는 포함 안 돼요. 이 글자는 포함 안 됩니다. 여기 이 미국이란 글자부터 알맹이만 잡아요. 그러면 국가가 첫 번째고 평균은 5번째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독일을 찾아야 되는데 잘못해서 독알 그러면 안 되잖아. 독1이지.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라.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그냥 우리가 0이라고 써도 되고. 그럼 끝났어요. 그럼 이제 독일을 미국 찾으면 미국 게 나오고, 영국 거 찾으면 영국 게 답이 나오겠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중국을 찾으면 중국 답이 나오겠고,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계산하도록 이제 이 작업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 그 쇼핑몰 구축 연수평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샘플에 대한 예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운로드 받지 않았나요? 컴퓨터 실무 활용 마당 2010에서 엑셀 2010. 얘가 지금 챕터 9에요. 9. 여기 본문 실습 예제 요거잖아. 신발 나라 뭐 이런거 이거 그리고 완성된 거 그러면 여기에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도 답이 나와 있고, 얘도 답이 나와 있고, 밑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샘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댁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책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입력하는 연습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예문을 안 쓰는 것 뿐이잖아요. 댁에 가서도 입력을 하세요. 입력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근데 이제 급할 때는 예문을 불러오면 거기에 이제 답만 입력하는 연습도 할 수 있고, 또 결과도 있으니까, 결과 완성된 것도 있으니까 얘를 열어보면은 답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 답을 가지고 참고하시는 거죠. 네. 페이지 넘어갈게요. 92쪽.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엑셀을 할 때 우리가 엑셀 작업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자료를 입력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서식을 지정합니다 그랬죠. 꾸미기. 세 번째 뭐 한다 그랬죠? 계산 작업을 한다 그랬죠. 계산 작업. 이 안에는 이제 함수를 사용하기도 하죠. 함수를 사용하기도 해요. 네 번째 뭐냐? 분석 작업을 해요. 분석 작업. 다섯 번째 차트 작업을 합니다. 이 차트가 먼저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차트하고 우리 분석 작업할 거예요. 차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밑에 비어있는 시트 하나 있으니까 얘 열어가지고요. 지금 책에 보니까 14번째 줄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14번째 줄에 입력하라 그랬는데 조금 불만스러운데? 지금 거기에 보면 무슨 억원이라고 써있죠? 자,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B의 두 번째에다가 연도별 식품시장 규모 연도별 식품시장 규모라고 바꾸고, 여기는 줄 하나 바꿔서 국내외, 여기는 2013년 국내, 국외, 이렇게. 여기 숫자를 잘 보여드릴게요. 여기 숫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는 14번째 줄에 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 하던 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일단은 얘는 테두리 선을 그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가운데 정렬을 하시던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얘들이죠. 얘를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찍혀야 되고 뒤에 억원이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 그룹에, 표시 형식 탭에 가시면 사용자 지정 항목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샵 콤마 샵샵 0 걔를 선택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요 뒤에다가 억원이라고 쓰면 돼요. 억원.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거지. 오른쪽 정렬하면 되겠고, 오른쪽 정렬하면 되겠고. 책에 여기다 뭐 색깔 넣으라고 하는 거는, 색깔은 여러분들이 뭐 마음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왜 제목줄하고 이 제목하고 본문을 떨어뜨리는지는 아시죠? 얘가 제목하고 본문이 붙어 있으면 위험해요. 불편해요, 작업하기가. 예, 그래서
이 제목하고 본문을 분리시킨 겁니다. 이렇게 분리시킨 거예요. 자, 92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A의 너비를 1로 바꿔라. 뭐 그건 나중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깔을 뭐 강조색 뭐를 하든 빨간색을 하든 노란색을 하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데이터를 정확히 입력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프린터로 인쇄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딱 들어왔단 말이야. 이 숫자를 딱 보고 어디가 잘 됐고 어디가 못했는지 잘 찾기가 어려워요. 이 숫자가 눈에 딱 꽂히면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숫자가 지금 8개인데 8개가 아니라 한 200개가 들어오더라도 한 200개 숫자를 보고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그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숫자에 민감하신 분들이. 제가 예전에 모시던 분이 숫자를 되게 잘해요. 대략 보면 평균 합계가 대부분 나와요. 그런 사람 앞에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저는 엑셀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앞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대로 제출하면은 좀 불편하니까, 자,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고 삽입 메뉴에 가서 차트 형태를 만들 겁니다. 차트 형태. 그래프죠, 그래프. 자, 세로 막대가 있고요. 꺾은 선이 있고 원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로 막대형을 클릭할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2차원 세로 막대형의 묶음 세로 막대형을 선택할 겁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뚝딱하니 만들어져요. 얘를 어디냐면 이 차트에 이 보시면 이렇게 막대가 보이고 왼쪽에 숫자도 보이고 막 보이는 있잖아요. 눈금도 보이잖아요. 거기 말고 아무것도 없는 빈 영역이 있잖아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차트 영역하고 뜰 겁니다. 여기를 마우스로 움직이면 돼요. 움직이면 이 크기를,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주책맞게 여기를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럼 얘가 막 움직여져. 안 돼. 큰일 나. 그럼 차트 배려요. 차트 영역을 잡고 그냥 대략 위치. 그 다음에 차트에는 8개 포인트가 있습니다. 차트를 클릭하는 순간 저 모서리 4군데 하고 양 모서리 귀퉁이 4군데 하고 중앙에 가로 중간, 세로 중간에 위아래 2개, 그래서 4군데, 합쳐서 8군데 조절 포인트가 있어요. 이 조절 포인트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옆으로 너비만 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요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자, 그리고 이 차트가 아닌 시트를 클릭하면 복이라는 메뉴에서 끝이 나요. 근데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위에 또 있습니다. 이때 이 차트를 더블 클릭하는 순간 알아서 무슨 메뉴가 또 하나 뜨긴 뜹니다. 닫으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색 막대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 빨간색 막대가 데이터 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꾸미고 싶을 때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창이 떠요. 예를 들면 겹치기 기능을 이렇게 펼칠 수도 있고요. 겹치기. 간격 너비도 조절할 수 있어요. 간격 너비. 근데 얘를 보조축으로 뭐 이상하게 보조축도 가. 다시 기본축 돌려놓으면 되고. 근데 빨간색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채우기에 가서 왼쪽에 채우기 창이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색 채우기 가가지고 여기 있는 색깔을 노랑으로 하면 노랑이 되고, 뭐 패턴을 칠할 수도 있고, 패턴으로 그림 같은 질감 같은 거로 할 수도 있고,
물고기 화석 같은 거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물방울, 이런 거 물방울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예. 마음대로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 숫자가 보이잖아요. 숫자 쪽을 클릭하면 숫자에 관련된 서식, 그 다음에 국내 국외라고 하는, 파란색은 국내, 노란색은 국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법례라고 하거든요. 법례. 이 법례를 클릭하면 법례 서식이라고 떠요. 그래서 법례를 위, 그럼 위로 올라가, 아래, 그럼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닫아버리고요. 닫아버리고 필요하면 더블 클릭하면 열리니까. 자, 상단에 한번 보세요. 차트 도구,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세 가지 메뉴가 떴잖아요. 이때 선택하시면 돼. 이렇게 선택하시면 뭐 막 나타나. 이렇게 화려한 색깔로 할 거냐, 푸른색 계열로 갈 거냐, 붉은색 계열로 갈 거냐,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흑백으로 갈 거냐, 이렇게. 여기 또 종류 많아요. 이렇게 입체형으로 갈 거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묶음 막대, 누적 막대. 근데 국내보단 국외가 크네. 그렇죠.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100% 누적 막대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는 그냥 어떻게 했어요? 묶음 세로 막대라 그래서 각각 보여줬죠. 각각. 국내는 이만큼, 국외는 저만큼. 3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 3차원으로. 꺾은 선도 있어요. 꺾은 선. 꺾은 선 보니까 재미난 현상이 발생했어. 2014년에 다 주춤했죠. 2014년에 주춤했잖아요. 그래서 상승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기분 좋은 현상이지. 그럼 2017년도는 어떨 거다?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막대 형태 갖고는 그게 잘 안 보이지. 여기 내려갔다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거를 꺾은 선으로 보면 그게 확연히 탁 눈에 나타나거든요. 뭐 가로막대도 있습니다. 가로막대. 가로로 볼 수도 있어요. 세로로 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92쪽에 있는 거 다시 볼게요. 차트는 어떤 숫자 데이터를 그거를 막대나 꺾은 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색상이나 크기로 비교해 본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끔 하는 기능이 바로 차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정확하게 얼마 정확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대략 숫자가 올라가고 있구나 내려가고 있구나 하는 거는 대략 윤곽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차트의 가장 큰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차트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차트 종류 특성이 있어요. 원형 그래프는 어떤 용도, 꺾은 선 그래프는 어떤 용도, 막대 그래프는 어떤 용도, 다 용도별로 달라요. 역할이. 우리 교재 93쪽을 보시면은 차트에 대한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차트랑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럼 한번 만들어 보죠. 이 차트를 클릭하고요. 요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이 빨간색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빨간색을 어떻게 꾸밀지 서식 대화상자 하나 열렸어요. 그렇죠? 얘를 보조축으로 넘겨 볼 겁니다. 보조축. 그 왼쪽과 오른쪽 숫자가 이제 낯선 게 있어요. 아까는 기본축으로 가 있었을 때는 숫자가 왼쪽에만 있었어요.
이걸 기본축이라 그래. 기본축 왼쪽을. 근데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오른쪽 축으로 가요. 근데 둘 다 막대 그래프다 보니까 특히 2013년, 2014년은 안 보여. 그리고 값이 서로 다르잖아요.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같다 할지라도 왼쪽에는 큰 게 1억 4천이 이게 뭐야 14만이고 여긴 70만이잖아요.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저 상단에 차트 종류를 바꿔가지고 얘를 꺾은 선으로 바꿀 겁니다. 꺾은 선. 꺾은 선. 그럼 꺾은 선 중에는 네 번째 꺾은 선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는 왼쪽 숫자를 보는 거고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는 오른쪽 숫자를 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재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교재를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그 다음에 얘는 뭐 닫으셔도 되고 언제든지 열면 되고 얘는 이렇게 치워놔도 돼요. 치워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범례를 클릭하면 범례 서식이 뜨고 얘가 아까는 오른쪽에 있었잖아. 오른쪽에 얘를 아래쪽 그럼 아래로 내려가니까 얘는 닫아도 되고 필요하면 열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저쪽에 상단에 보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그러면 차트 제목, 축 제목 이런 말이 보이죠? 차트 제목을 클릭하면 차트 제목은 현재 없어요. 근데 차트 위 그러면 차트가 위에 제목이 하나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표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 표. 데이터 표에 가서 두 번째 데이터 표 표시. 표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쪽에. 근데 이 차트가 너무 작어. 지금. 이렇게 경계선을 좀 이렇게 펼쳐줄 거예요. 이렇게 넓게 좀 만들 거예요. 넓게. 이게 널찍하게 나오죠. 그렇죠? 널찍하게 나오죠. 그리고 범례가 아까 어떻게 됐어요? 범례가 이 책은 범례가 위에 있는데 여기 가서도 해도 돼요. 여기 이 범례에 가서 그럼 위로 올라가요.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대략 이렇게 보이는 것 같죠? 우리 교재에 있는 게.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게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대 그래프냐 꺾은 선 그래프냐. 근데 막대 그래프가 왼쪽에 있고 꺾은 선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걸 봐서는 막대 그래프가 왼쪽 숫자 값을 보는 거고요. 이 빨간색의 9개라고 하는 꺾은 선은 오른쪽 숫자를 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숫자의 값이 어디를 바라보냐. 그래서 이거를 왼쪽에 기본축, 오른쪽에 보조축, 이중축 그래프라 그래. 이중축 그래프.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도 있고 꺾은 선 그래프도 있잖아요. 이게 혼합형 그래프라 그래요. 얘를 그래서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아까 그 차트 종류에는 없어요. 족보에는 없는 말인데 실제 업무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어떨 때? 값의 차이가 많이 날 때. 한쪽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팀이 있어. 하나는 공부 못하는 팀이 있고. 그래서 이쪽에 시험 보면 제일 잘하는 애가 30점이야 10점, 20점, 10점, 20점, 30점. 근데 저쪽에는 못해도 90점이야 90점, 100점, 90점, 100점. 그런 경우는 같은 축을 가지고 해요. 기본축에다 놓고.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책별로 직책이죠. 그렇죠? 별로 인원수와 평균 수당을 그래프로 차트로 표시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장이 100만 명, 사원이 200만 명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직책이 있고 여기 이제 인원수가 있고 여기 수당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원, 뭐 대리, 과장, 뭐 부장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인원수가 뭐 500명, 여기는 뭐 200명, 여기는 뭐 100명, 여기는 뭐 50명, 여기 수당이 뭐 100만원, 여기는 200만원, 2천만원? 200만원, 여기는 300만원, 여기는 뭐 500만원. 만약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는 많아봤자 500명이잖아요. 여기는 적어도 100만원인데 그럼 숫자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럴 때는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를 써야 돼요. 지금도 자세히 보시면 국내와 국외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중축을 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국내가 제일 작아도 95,000이고 크면 13만이고 국외는 작은 게 41만인데 어차피 같은 그래프상에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얘는 같은 그래프상에서 보기 힘들어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만약에 그래프로 바꾸면 인원수는 어디 갔어요? 인원수 안 보이죠. 인원수를 기준으로 작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당이 또 너무 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긴 끽해봤자 500이야. 여긴 작아도 100만원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단일 그래프로 만들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수당을 보조축으로 보내고 얘를 꺾은 선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쉬워요. 직책이 높아지면 인원수가 감소가 된다는 뜻이고 직책이 높아지면 수당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프상에 딱 보이기 좋지. 쉽게 말하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라 그래요. 그래서 엑셀에 관련된 자격증 시험에서도 이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사용하는데 일단 우리 책에 있는 걸 가지고 본다면 자 그러면 이 차트 전체를 보여주는 영역을 차트 영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나타나는 뒷배경이 있잖아요. 그 뒷배경을 그림 영역이라고 부르고 이때 그림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서 색깔을 칠할 수 있어요. 여기서 색깔을 칠할 수 있어요. 따로 이 차트 영역을 따로 블럭 잡아서 차트 영역을 블럭 잡아서 이렇게 색깔을 집어넣을 수 있고 무늬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촌스러우니까 안 하는 거죠. 흰색으로 이렇게 칠해버리고 얘도 흰색으로 칠해버리는 거지. 네, 촌스러울까봐. 잘못하면 촌스러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눈금선이 보이죠. 눈금선. 이 눈금선도 더블 클릭을 하면 눈금선 서식이라는 메뉴가 떠서 이거를 뭐 실선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색깔을 여기 스타일도 있어요. 스타일 점점점점으로 할 건지 점점점점으로 할 건지 이렇게 아니면 점점점점으로 할 건지 점점점점으로 할 건지 점점점이나 점점점이나 실선으로 할 건지 뭐 긴 파선으로 할 건지 선의 색깔도 빨간 거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범례도 더블 클릭하면 아까 위치 조정도 했지만 이제는 요 위에 있는 메뉴판에서 꾸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꾸밀 수도 있어. 저 상단에 보면 메뉴가 세 가지가 있죠. 디자인은 전체적인 구조. 난 요렇게 색깔을 넣을 거야, 저렇게 색깔을 넣을 거야 이렇게 꾸밀 때 쓰는 거고요. 네, 레이아웃은 차트 제목을 어떻게 할 건지, 축 제목을 어떻게 넣을 건지, 범례 위치를 어떻게 할 건지, 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눈금선을 보이게 할 건지 안 보이게 할 건지
그럼 눈금선이 사라질 수도 있고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식은 꾸밀 때 쓰는 거예요. 꾸밀 때. 차트 제목을 나는 이렇게 꾸밀 거야. 그럼 차트 제목이 이렇게 꾸며져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있거든. 클릭하면 이렇게 변해. 이렇게. 자, 그래서 93쪽에 거기 보시면은 차트 영역이 어디인지, 그림 영역이 어디인지, 차트 제목이 어디 있는지, 범례라고 되어 있는 게 어디 있는지, 세로축은 어디고 가로축은 어디인지. 가로 세로야 우리 아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숫자가 적혀 있는 데는 갑축이고, 갑축. 글자가 적혀 있는 항목축이고. 자, 여기 좀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그럼 갑축이야, 갑축. 그게 세로에 있으니까 세로 갑축. 얘는 항목이야. 글자니까 항목인데 가로에 있으니까 가로 항목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얘가 세로막대니까 그렇지, 가로막대로 가면 가로하고 세로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요. 하는 역할이. 요거를 이렇게 세로막대로 바꾸고 가로막대로 바꾸면은요 달라요. 이때는 세로 항목이 되고 가로 갑축이 돼요. 하는 역할이 달라. 그리고 왼쪽 아래가 기본이야. 왼쪽과 아래를 기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를 기본축, 아래를 기본축. 그래서 아까 오른쪽에 보조축, 이렇게. 위도 보조축.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꾸미는 거는 이제 서식에 가서 뭐 도형의 윤곽선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 차트 제목에 가서 치우기를 나는 노랗게 칠할 건지, 어떻게 칠할 건지 이렇게 칠해도 되는데, 스타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버리지 뭐. 골라보면 싹 변하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변하니까 힘들어 고생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골라라 이거지. 골라라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세로축 제목도 있어요. 세로축 제목, 가로 항목축 제목, 가로축, 축갑, 축갑. 여기 보면 갑축이 있잖아요. 갑축. 축에 값이 있잖아. 뭐 10만, 20만, 30만, 40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여기 2013년, 2014년 하는 축의 값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데이터표. 데이터 테이블이라고도 하죠. 테이블. 데이터표. 예.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국내 계열, 어떤 거는 국외 계열도 있죠. 용어들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아, 얘가 범례구나, 얘가 차트 제목이구나, 여기가 지금 국외 요소구나, 국외 계열의 요소는 2015년도 요소구나, 값이 얼마구나. 마우스 갖다 대면 떠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타나면. 자, 지금 94쪽에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차트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왼쪽에 보면 차트의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차트의 종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막 나타나는데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저렇게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걸 누르시면 아무것도 없는, 꾸미지 않은 원래 차트 형태로 바뀌는 거죠. 원래 차트 형태로. 아까 막 이것저것 건드렸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 차트 레이아웃에 가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선택을 하면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한데, 이거를 제일 밑에 있는 걸 클릭하면 그냥 기본대로 나타난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또 꾸미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레이아웃에 와서 제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차트 제목을 넣어야 되고,
그럼 차트 제목은 써야죠. 연도별 식품시장 규모 하고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셔야죠.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나서 다시 보세요. 차트 제목을 클릭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했잖아요. 쓰시면 돼. 연도별 식품시장 규모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은 홈 메뉴에서만 합니다. 홈 탭에서만. 예. 제목이 너무 크면 흉하니까 또 작게 줄인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꾸밀 수가 있죠? 꾸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에 오시면 난 흑백으로 볼래. 흑백으로 봤더니 어떻게 되세요? 차트 제목이 원위치가 됐네? 주인장 뒤에다 막 줄여놨잖아. 아까 막 줄여놨잖아. 이렇게 딱 줄여놨는데 딱 바뀌는 순간 짠짠하잔 원위치. 그냥 이렇게 스타일에 가서 꾸며 보시다가 그래 요거 마음에 들었어. 그럼 이제 그때 가서 글꼴을 다시 조정하시는 게 낫지. 글꼴을 먼저 조정하고 나서 스타일을 건드렸더니 웬걸 원위치가 돼버리니까 뿔이 나죠. 예. 그것이 지금 95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95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차트를 바꿔볼 거예요. 차트를 바꿔볼 건데 바꾸기 전에 요거 있어요. 여기 행렬 전환. 행렬 전환도는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세요. 아까는 2013년 연도별로 이렇게 보였잖아요. 근데 행렬을 전환하면 국내는 마찬가지 2014년에 주춤했다가 계속 올라가는 형태고 국외는 또 마찬가지로 내려갔다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보다 국외가 항상 높죠. 아까 행렬 전환 상태, 이 상태에서 보기에는 어차피 국내보단 국외가 높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행렬을 전환시켜 놓으니까 동네 자체가 서로 달리 보이잖아요. 국내 동네하고 국외 동네가 하나는 낮고 하나는 높다는 게 완전히 확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차트 종류에 가서요, 원형 한번 눌러보실래요? 원형도 2차원이 있고요 3차원도 있어요. 뭐 2차원이 3차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게 지금 국내예요? 국외예요? 차트는 이렇게만 만들어져요. 아니면 이렇게만 만들어지든지. 행렬을 전환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만 보는 거예요. 요렇게 2013년도 거만 보는 거예요. 차트 종류에 가서 원형 그래프를 보면요, 원형 그래프를 보면은 뭐가 불편하냐면 이 전체가 다 안 나와요. 2013년, 14년, 15년, 16년 국내 국외를 각각의 요소별로 보이지를 못해. 즉 국내 거만 보든지 이렇게 국내 거만 보든지 아니면 2013년도 거만 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봐야 돼. 그래서 이 차트 중에 원형 차트가 불편하죠. 가로막대야 아까 우리 보던 대로 가로막대지. 뭐. 행렬을 전환하던 안 하던 간에 이거는 아까 보던 형태고 세로인지 가로인지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방사형도 있습니다. 방사형은 뭐냐면 투망 던지듯이 투망 고기 잡을 때 투망 던지잖아요. 쫙 펼치잖아요. 그것처럼 펼쳐놓은 건데 국내보단 국외가 월등히 크네요.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도넛형도 있어요. 도넛형. 거품형도 있어요. 거품형은 뭐예요? 거품형은 보시다시피 국내보단 국외 월등히 높네. 뭐 거품, 뽀글뽀글 거품으로 보는 거. 영역형도 있어요. 영역형. 국내보단 국외가 완전 쓰나미야. 굉장히 커. 이렇게 종류별로 볼 수도 있고요. 예. 꺾은 선으로 볼 수도 있죠. 꺾은 선. 그래서 어떤 거로 보실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알지, 담당자니까. 내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상대자가 누구냐 이거지. 사장님인지 국장님인지 이분한테 그래프를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오케이가 넘어가든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꺾은 선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아까 본 대로 세로 막대가 좋은지 사장님 특성을 빨리 파악해서 사장님이 원하시는 차트로 만들어야죠. 사장님 엑셀을 알면 알아서 볼 텐데 엑셀을 모르셔 사장님이.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시트를 클릭해서 시트를 클릭해 놓고 여러분이 인쇄를 하시잖아요. 인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클릭하고 인쇄를 하잖아요. 그럼 차트만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차트를 크게 인쇄하고 싶으시면 차트를 이렇게 막 꾸미실 거 아닙니까? 아까 뭐 제목도 막 꾸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꾸미셔서 하셔도 되고 그냥 차트를 인쇄하면 차트가 알아서 크게 나와요. 안 꾸미고 인쇄해도 큼지막하게 보입니다. 근데 제목의 색깔이나 크기나 이런 걸 꾸미면 더 예쁘겠지.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인쇄를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라인 점선이 생겨요. 어디가 1페이지고 어디가 2페이지인지. 예. 자, 우리 97페이지로 갈게요. 97페이지. 차트 레이아웃. 저 상단에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레이아웃에 가서 뭐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서식을 가려네. 서식. 차트 도구에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서식은 뭐라 그랬죠? 꾸밀 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차트 자체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이 차트 자체를 선택한 거예요. 제목도 아니고 범례도 아니고 이 차트 알맹이도 아니고 차트 겉에 도를 가려. 예. 여기다가 요런 거를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용하면 요거는 박스만 그리는 거지. 박스. 얘는 박스 안에 색깔을 칠하는 거지. 근데 검정색 바탕을 가져가면 알아서 어떻게 됩니까? 검정 바탕 행글씨가 나와. 아까 같은 경우에는 흰 바탕이 검은 글씨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가서 검정색을 칠해버리면 안 돼. 그럼 글자가 안 나오지.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실수를 하면 어떻게 돼? 여기 홈에 가서 글자 색깔을 다시 다 흰색으로 다 바꿔야 돼.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여기에서 그냥 여기 있는 걸 고르면 돼. 여기 있는 걸 고르면 알아서 색깔이 변해. 알아서 색깔이 변한다고. 그럼 수월하게 꾸밀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뭐를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거 누르라고 돼 있어. 선택 영역 서식 이렇게. 그런데 엑셀 2007 같은 경우는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차트를 클릭하고 나서 저쪽에 있는 서식 이거
아니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상에 제일 끝에 있는 차트 영역 서식 이걸 눌러야만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2010부터는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 제목 서식, 차트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차트 서식, 그리고 이 서식 대화 상자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왼쪽에 뭐 범례를 클릭하면 범례 서식, 제목을 누르면 제목 서식, 차트 자체를 선택하면 차트 영역 서식, 알아서 서식 대화 상자가 열려요. 2007엔 안 열렸어. 그러니까 다 명령을 줘서 열었는데 2010부터는 더블 클릭하면 열리고 열린 상태에서는 클릭만 해도 알아서 나타나고. 이때 테두리 색깔을 없애라 그러면 없는 거고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고, 이때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지 빨간색으로 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빨간색이 되고 검정색이 되겠죠. 테두리 스타일에 가면 이 두께 겉 테두리를 제가 빨간 거로 했는데 되게 두꺼워. 그럼 얘를 줄여 1포인트로 줄어들었어. 얘를 0.25포인트 그러면 아주 되게 얇아질 거야. 얘를 두껍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막 눌러서 5포인트 그러면 어떻게 될까? 되게 두꺼워. 근데 문제는 1포인트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1포인트. 제가 여기서 1포인트를 누르고 2포인트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꺼워지고 얇아지는 건 있잖아요. 실제 1포인트가 얼마인지 알아야잖아. 10포인트가 뭐야? 10포인트가 대략 3.51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포인트 그러면 3.5cm, 3.51cm야. 1포인트가 얼마다? 대략 0.351mm. 0.35mm 같으면 우리 0.5mm 샤프심 있잖아요. 0.5mm 샤프심, 0.3mm 샤프심도 있잖아요. 0.351이니까 0.3mm보다 좀 두껍겠네 뭐. 1포인트로 하면. 그럼 프린터로 인쇄하면 인쇄된 면이 이렇게 색깔이 나타난다고. 그리고 나서 둥글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 모서리가 직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 모서리가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둥글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동그래지지 모서리가. 그러니까 어느 메뉴가 어디인지 알아야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차트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엑셀에 관련된 자격증 시험에서는, 엑셀 자격증 시험에서는 차트 문제가 꼭 나와요. 차트 문제는요 파워포인트 자격증에도 나오고 한글 문서 작성하는 자격증에도 나오고요, 엑셀 자격증에도 차트는 반드시 나와요. 어디든지 차트는. 엑셀에서 차트가 중요하고 파워포인트에서 중요하고 아래 한글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차트가. 그러니까 항상 차트는 꼭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배점도 높아요.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차트가 10점이에요 10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되게 배점이 높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가 파워포인트 공부할 때, 파워포인트에서도 우리가 이제 여기다 도형 같은 걸 그리지 않습니까? 이 도형 같은 걸 그려가지고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 안 열리면 오른쪽 눌러서 서식 누르면 되지. 더블 클릭하면 안 열리면 오른쪽 눌러서 서식 누르면 돼요. 예, 여기도 있잖아요. 선 스타일. 얘는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거 아니죠? 선색, 이거를 빨간색, 그럼 빨간색이 되는 거고, 채우기는 없으면 하면 투명이 되는 거고, 뭐 엑셀이나 그거나 어차피 파워포인트에서도 도형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림자도 줄 수 있고, 그림자. 오른쪽 아래쪽, 즉 4, 4분면 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가.
오른쪽 아래로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갔거든. 밑에 그림자도 줄 수 있고 여러가지 이런 요소들을 꾸며 넣을 수가 있다. 98쪽에는 차트 제목에다가 글자를 쓰고 뭐 글꼴도 바뀌네요. 글꼴은 어디서 바꾼다? 무조건 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꼴을 뭐 다른 거로 바꿔주면 뭐 견고딕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뭐 수평선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울릉도체든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목은요 항상 굵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굵게 제목은 굵게 표현되어 있더라고. 시험 문제 굵게 하시오 그러면 안 해도 돼. 제목은 기본이 굵게야. 근데 보통으로 하시오 그러면 뭐야? 굵은 걸 빼라는 얘기야. 이게 보통 이런 굵게 그렇게. 이 측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차트 영역이 색깔이 들어갔죠? 겉에 차트 자체에다가 여기에 색깔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갔어요. (98쪽) 밑에 보시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 세로 막대는 어떤 경우고 원형은 어떤 거고 꺾은 선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엑셀 자격증 시험에서도 이 차트별로의 성격을 물어봐요. 내가 이러이러한 형태로 차트를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떤 차트를 만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르는 거지.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더블 클릭해서 뭐로 바꾸래요? 더블 클릭해서 뭐 보조 쪽으로 가든 안 가든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셔도 돼요. 이 빨간색을 선택했잖아요. 여기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종류 변경해도 돼요. 차트 계열 변경해도 되고요. 저 왼쪽 위에 있는 차트 종류 변경해도 되고. 그래서 꺾은 선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국내는 밑바닥에 깔려있고 국외는 위에 돌아다니게끔 같은 축을 쓴 거죠. 이중 축은 안 했어요. 기본 축을 쓰되 하나는 막대 그래프라서 하나는 꺾은 선 그래프라서 그렇게 따로따로 둘 다 막대 그래프 같으면 한쪽이 쭉 올라갈 수 아닙니까? 올라가는 게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보기 싫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범례 같은 경우도 이 범례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서 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 저 레이아웃,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가면 범례 항목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그럼 위로 올라가고 바로 아래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할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쓰시면 되죠. 어떨 때는 얘를 더블 클릭한 이 서식 대화 상자에서 작업하는 게 수월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저 상단에 있는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에 가서만 해야 되는 경우 있고, 역할이 달라요. 여기서도 가능하고 저기서도 가능한 것도 있지만 아까 서식 대화 상자에서는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역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볼게요. 레이아웃에 가서 지금 막대 그래프에 값이 있고 꺾어선 그래프에 값이 있잖아요. 자, 지금 이 막대 그래프를 클릭해 보세요. 막대 그래프,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면 파란색 막대가 다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저 상단에 있는 차트 도구 레이아웃 메뉴판에 가시면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 라벨이라고 돼요. 라벨. 어떤 값
이름. 이거를 바깥쪽 끝에, 그럼 바깥쪽 끝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 클릭해 놓고 나서 또 레이블에 가면 이번에는 오른쪽, 그럼 오른쪽에 나타나고 위쪽, 그럼 위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차트 자체를 클릭한 후에 레이블을 없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져요. 레이블을 내가 바깥쪽 끝에 그러면 안 나타나요. 왜냐면 이게 둘 다 막대 그래프고 꺾은 선 그래프 같으면 레이블을 표시하라 그러면 한꺼번에 작동이 되는데 두 가지 차트잖아요. 하나는 막대 그래프고 하나는 꺾은 선이니까 막대 그래프 클릭하고 이 나오는 메뉴하고 꺾은 선 그래프 클릭하고 나오는 레이블하고 달라요. 얘 자체가 똑같은 막대 그래프로 돼 있으면 차트 자체를 클릭한 상태에서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그러면 둘 다 한꺼번에 나타나요. 같은 막대 그래프니까. 근데 하나는 꺾은 선 그래프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이 서로 달라. 표시하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레이블을 한꺼번에 뭘 넣어줘야 되는데 요건 된다. 가운데는 된다. 근데 축에 가깝게는 이건 안 돼. 그러니까 꺾은 선 그래프 클릭하고 꺾은 선에 맞는 레이블. 막대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 클릭하고 거기에 맞는 레이블. 이런 식으로 별도로 따로따로 작업을 해야 돼요. 계열이 그래프 형태가 다르다면. 그 다음에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레이블에 가서 없음하면 동시에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 레이블 값 표시하는 건 좋은데 2015년도 빨간색 국외 거 여기에만 레이블이 나오면 좋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는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 다 나왔잖아. 2013년서부터 2016년까지 다 값이 보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꺾은 선을 클릭하면 꺾은 선이 네 가지가 선택되죠. 그렇죠? 이때 2015년도 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른 데 건 안 나타나고 처음에는 점점점점이 다 네 군데를 선택했는데 2015년을 다시 클릭하는 순간 얘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레이블을 출력해주면 그 레이블만 나와요. 만약에 2013년도 파란색 막대 그래프 있죠? 국내 거. 얘만 내가 값을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막대 그래프 클릭하고 그 중에 2013년 다시 한번 클릭하고 그럼 얘만 선택됐거든. 그리고 레이블에 가서 명령을 걸면 이 요소만 값이 나온다. 그래서 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별로도 예를 들면 값을 보여주는데 다 보여줄 거냐? 국내 것만 보여줄 거냐? 국외 것만 보여줄 거냐? 국내에 어떤 요소만 보여줄 거냐? 이런 것들. 예. 계열별 요소를 따로 출력할 건지 아니면 차트 자체를 통째로 넣어줄 건지 값을. 그것이 9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깥쪽 끝에 라고 되어 있어요. 꺾은 선 그래프를 클릭한 후에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그래서 바깥쪽 여기 있어? 위쪽이겠죠. 위쪽. 지금 이 꺾은 선 그래프는 바깥쪽 끝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막대 그래프니까 바깥쪽 끝에 있는 거고 이렇게.
근데 얘만 나오는데? 그럼 레이블에 가서 없음 누르면 다 사라질 거고, 다시 바깥쪽 끝에 하면 한꺼번에 나타나겠지. 예. 그래서 차트를 나타내는 방식도, 그 안에 요소별로 나타내는 방식도 다 달라요. 이렇게 얇은 책자 안에 차트의 양이도 별로 안 들어있지만, 그나마 차트 설명이 많이 돼 있는 편이잖아요, 지금. 자, 이제 마무리 질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보세요. 여기 있는 값이 95,000이 아니라 77,000이 아니라 얘가 만약에 17만이 되면 어떻게 될까? 17만이면 어떻게 될까? 얘도 변하지, 알아서. 원 데이터가 바뀌면 차트도 바뀌어요. 이건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어디든지. 네. 100페이지 있는 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파크 라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설명드릴 겁니다. 스파크 라인이요. 예. 자, 그런데 이 차트가 너무 작죠. 그러면 이 차트를요, 보세요. 따로 출력하고 싶어. 따로. 이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도구 디자인 메뉴가 열리는데, 이때 차트 이동을 눌러 가지고 새 시트에다가 출력해라 그러고 확인 누르면 차트만 따로 출력해주는 전용 차트 시트가 나타나요. 얘를 아까 있는 그 시트로 가라 그러면 알아서 그 차트로 돌아오는데, 차트를 별도로 출력해주면 거기서만 따로 작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작업할 수도 있다. 어디 가서 차트 이동을 눌러 가지고 얘를 체크해주면 알아서 차트가 만들어진다. 차트 시트라는 게 따로 있어요. 차트만 보여주는 시트. 그것이 100페이지 설명이에요. 100페이지 설명.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1페이지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